이 지리산에는 한 1,500여 종의 식물과 122종의 야생조류, 24종의 포유류, 10여 종의 양서류, 또 10여 종의 파충류, 42종의 어류, 5,000여 종의 곤충, 기타 생물까지 총 7,5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자연의 보고이다. 이게 본 최수영 선생의 흔적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조금 길어서 써놓진 않았는데 꽃바위 이야기가 있고 신음바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그 문란한 이 망해가는 신라를 갖다 어떻게 하면 또 살려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옥굿을 비밀스러운 비기를 두 개를 갖다가 가집니다. 그 가진 옥구설이 하나는 꽃바위가 되고 하나는 공동체에 가면은 고인돌이 됩니다. 고운돌이 돼요. 그런 이야기, 그거는 다음에 또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노운동, 고운동 하는 이야기, 고운동. 고운이라는 대학자가 은둔을 하고 있다. 자, 고운이라는 대학자가 어느 날 없어져. 호련이 없어져 놓으니까 뒤에 따르던 그 선비들이 고운 선생을 만나가지고 좋은 공부도 좀 배워야 되겠고 한데 그래서 뒤를 밟아. 뒤를 밟다가 세월이 몇 년을 거쳐서 따라가다 보니까는 이야기 듣고 가니까는 그때는 고운동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 산중에 저 멀리서 한 저 100m 정도 밖에서 보니까 딱 고운 선생이라. 그래서 이 선비는 만나주질 않아요. 저기 최준 선생. 그래서 만나주질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그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 선비 따르던 선비가 그냥 속세에 나와가지고 고운이라는 대학자님은 거기에 계시더라 이래가 은둔해 계시더라 해가지고 고운동을 고은동이라 20은자를 써가 고은동이라 합니다. 그런데 고운 선생이 그 한 군데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봉산 이 다음에 또 내 이야기 할게. 다음으로 자꾸 넘깁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봉산 옛날에 임금이 앉은 의자 그 자리 뒤에는 1월 오봉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1월 오봉도가 있는데 이 봉우리가 5개인데 월봉, 일봉이 있어. 1월 오봉도가 있습니다. 그 보시면 오봉 오행사고 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 지역에 오봉산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있느냐? 달 뜨고 해 뜨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명당인가 그것만 보면 알겠죠. 그래가지고 고운 최채원 선생은 도인인데 그 한 군데만 있겠습니까? 좋은 길로 다니는 기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낙남정맥 공동제로 와가지고 낙남정맥을 하다가 오봉산으로 넘고 이 오봉산에서 딱 내려가보니까는 상마왕릉처럼 봉우리가 딱 있는데 남해 앞바다로 바라보기 가장 좋은 데가 있어요. 나는 해는 해마다 거기서 일주를 봅니다. 해맞이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 앞에 있죠.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심은동입니다. 이 깊은 요즘은 길이 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완전 울창한 숲속이었어. 그 심심숲이었는데 그 속에 은자가 계시더라. 거기에 앉아가지고 산매를 딱 들어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봐도 진짜 바위처럼 앉아 있는 기라. 이미 최채원 선생은 와룡산을 바라보고 남해 앞바다를 보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여가지고 산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깊은 산중에 도인이 산매에 들어가 있더라 해가지고 깊을 심자 20음자를 은둔을 은자를 써가지고 심은동이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지금 봉화사 있죠. 12모래를 넘습니다. 12모래를 넘어가지고 그 지금 오케이빌리지 밑에 다리 있는데 거기에 돌다리가 있었어요. 돌다리를 거쳐가지고 산이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농골이라는 데가 나와. 농골이 나오는데 농골에 또 보니까는 아니 늙은 도인이 그쪽에 계시더라. 늙은 로자를 써가지고 노은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청학동 삼은동이라고 합니다. 이 삼은동을 그 고운 최채원 선생님께서 유유자적 항상 하시면서 다니셨다. 그래서 거기를 사십리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축지법을 썼기 때문에 사십리지 요즘 계산으로는 100리도 넘습니다. 살상. 그래가지고 저게 그 시루바위로 해서 청학동 삼신동을 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가 호련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삼원동이라면은
고운동, 심은동, 노운동을 이야기한다. 이 정도를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불렀고 심은동을 했다. 또 올려주시고. 고운 최치원 선생의 지리산 삼운동에서 유유자적 하시다가 호랭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95세에 그런 이야기가 구전으로서 기록은 없지만 우리 지금 구전으로서 그렇게 연결해가 와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전해 내려가야 됩니다. 구전으로. 여러분 또 그러고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와 황사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절반도 발생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할게요.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및 황사를 섬진강 건너 백운산이라고 있어. 백운산 줄기가 그 황사하고 미세먼지를 한번 그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리산 남부능선이라 영신봉에서 나가는 남부능선 있죠? 우리 앞에 보이는 산. 이 남부능선에서 그름망 역할을 해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러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우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라돈이라는 게 적혀가 있는가 모르겠다. 라돈이 검출되지 않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혹시나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밖에 살다가 암이 걸려온다든지 여기서 암이 걸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의 완쾌돼가지고 완쾌가 됩니다. 거의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땅이고 이제 그까지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 좋은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하여 우리 서로 고민을 해야 되고 서로 좋은 말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나중에 마음가짐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찰스 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찰스 리드가 사은행석객생이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무엇이냐? 생각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조심해야 돼. 이미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 이 생각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그 생각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하지 않으면 이 말로서 나오는데 이 말이 좋은 말로서 나오면 다행인데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목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각부터 조심하고 일단 또 말이 돼서 나왔다 하면은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나오는 대로 씹으린다 이런 이야기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말은 분명 행동으로서 옮기지기 때문이다. 말을 자꾸 나는 저놈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 진짜 그렇게 해. 행동으로서 옮기지기 때문에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이 일단 옮기지면은 이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행동을 또 아무렇게나 계속 하다 보면 좋은 행동을 하다 보면은 습관이 좋은 사람으로 길러지고 나쁜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나쁜 행동이 자꾸 습관이 돼버리더라. 이게 섭이 되더라. 섭 어디 가서 올리 섭이 돼버리더라. 습관이 딱 들어버리면은 꼰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습관이 들어버리면은. 그래서 이 습관이 들면은 왜 안 되느냐? 나쁜 습관, 좋은 습관, 나중에 끝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왜? 그 사람이 평생 이 습관이 들어가지고 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딱 돼버리다. 나쁜 습관이 들어지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좋은 습관이 들다 보면은 그 사람은 인격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일평생을 살다가 보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다. 잠깐만. 어디 갔겠나? 그거 있네. 그래, 인격을 훌륭하게 길다 보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로서 평생을 잘 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부터 조심하고 또 생각이 말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행동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습관을 잘 들이고 그 다음에 인격을 기른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오직 남의 물건을 탐내고 빼앗는 범죄와 어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힘들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 생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간다는 뜻을 살아가는 걸 생자, 출생, 생명이라 하죠. 살아있을 때를 생이라 합니다. 생. 자, 이 황소가 여기를 출생했다, 태어났다 하거든. 생일이래. 태어났다, 생일. 여기서 여기까지를, 여기는 100년입니다. 세월이. 100m이자 100년입니다. 여 낭떠러지는 100m 낭떠러집니다. 이 10손가락, 10발가락을 가진 이 사람이 이 외주를 타려면 그래도 좀 쉽습니다. 통닭구이가 될지라도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래도 이는 불가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황소 1000kg이 나가는 이 황소가, 그리고 손발가락도 없어, 두 발꿈만 가지고 있어. 이 외주를 어떻게 타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황소가 여기에 20년 되는 이 지점에서 손을 놔버렸다, 발꿈을 놔버렸다, 땅 떨어지면 그때부터 죽어. 그걸 갖다가 단명한다 이래 해요. 죽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놓으면 안 돼. 힘이 들더라도 잡고 가야 돼. 어쨌든지 80까지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85세, 90까지는 빼고 100살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걸 우리가 생명이란다. 우리가 조금 생활할 때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렵다고 인상 찌푸리고 뭐 하면은 복이 오다가도 가버려. 그래서 소가 외주를 타는 것만큼 어려운 걸 인생, 생이랍니다. 소지요, 소 맞죠? 소가 외주를 타고 가는 걸 이 생이라 합니다. 이 생자의 이 비밀. 우리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소가 외주를 타는 것만큼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들다 하더라도 더 노력하고 참고 견디고 해가지고 이 소가 타고 나가는 것처럼 인생을 힘들지만 가다 보면 행복이 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올려주시죠.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살다 보면은 내가 참 연구 딱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 자, 이 옷은 우리가 오행에 대해서 좀 배웠죠. 목화토금수 오행을 배웠고 무극에서 태극으로 변하고 3일 태극으로 변하는 이야기 다 배웠죠. 그 오행의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할 때 오선상에 다 놀아. 오선상에 이 음악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악을 들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오선상에 우리는 궁상각치우도 있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죠. 이 오선상에 노예가 있어요. 이 오선상에 노가 있는데 위에 도라고 생각합시다. 이 위에 도 이걸 이재용이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고 생각하자고. 돈이 수조원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럽지요. 우리는 뭐 요리 있는 사람들은 좀 부럽지요.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그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이 오행상에 있습니다. 자, 높은 도 소리를 한번 보시죠. 도 하고 있으면 목마 아파, 목마. 하루 종일 목마하면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음이라고 마음을 지르고 싸움이 날 겁니다. 그러나 요 밑에 또 제일 낮은 이 노숙자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 하고 앉으시면 너무 사람이 처져서 또 못 살아. 그러나 이게 옆에 어울릴 때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어울릴 때는 아주 좋은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 아리랑 할 때 어디서 시작됩니까? 도레 파솔 파솔 이러하죠. 엄청난 곡이 나옵니다. 이 자리를 할 때 인생도 좀 어려울 때가 있으면은 조금 나아지면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조금 나을 때 있을 때 조금 여기 불행하다 할지만 해도 행복했을 때를 우리는 그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로애락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는 꼭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만 계속 있다고 좋은 일만 안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가 나쁜 일이 생겼다가 뭐 좋은 일이 조금 길게 갔다가 나쁜 일이 길게 갔다가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이 인생은 전개되는 겁니다. 그걸 희로애락이라고 해요. 이 희로애락을 겪어야만이 슬픔과 괴로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5번 교향곡, 이걸 우리가 동양에서는 뭐랍니까?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을 우리는 운명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 교향곡이 베토벤이 27세 때 나오죠? 나올게요. 음악 27세 때 베토벤이 기가 먹습니다. 기가 청각장애를 앓습니다. 그런데 이 청각장애를 앓는 상태에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곡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소가 이 걷는 것만큼 어려웠을 겁니다. 안 들렸는데 그 위대한 곡을 탄생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다 해가지고 막 자포자기 하는 거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은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이 어떤 곡이냐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면은 대만은 압니다. 자, 여기 베토벤은 5번 교향곡입니다. 이 흔들어주거든. 이 곡을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 선상에 있어. 여기에 하면 춤도 춰져, 이거는. 이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이, 위대한 교향곡이 청각을 잃어가면서까지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만들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운명 교향곡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고. 또, 우리나라에 또 보면은 베토벤의 5번 교향곡보다 더 위대한 곡이 있다는 사실. 먼저 바뀌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거는 이흥렬이라는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이흥렬이라는 이 선생은 나중에 숙명여대 음대 학장까지 지내시는 분이에요. 이흥렬이라는 이분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5살 때인가 뭐 일찍 돌아가실 분이고, 그 당시 일제시 1909년생입니다. 1909년생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어려운 시대가 바로 그 시대거든. 너무 어려운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거기다가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니까는 어머니가 혼자서 버려가지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공고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이흥렬이가 커가는 걸 보니까는 음악에 엄청난 소질이 있다는 걸 어머니는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흥렬의 어머니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요즘 같은 깔기도 없어. 그냥 손으로 갈비를 하지. 갈비, 솔갈비를 걷고 솔방울을 줍습니다. 주가지고 모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나무를 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가지고 30리 40리를 이고 그걸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손톱 발톱이 다 빠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저게 그 대도시에 아파트 한 채 살 정도의 그 금액이 되는 피아노를 이흥렬이한테 한 대를 사줍니다. 이 어머니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흥렬이가 어머니의 그 진정된 마음속에 자기도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아.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만드는 음악이 바로 이 음악이라는 사실. 눈물이 나는 그 노래예요. 위대한 노래가 탄생됩니다. 이 노래거든요. 이 위대한 곡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탄생을 합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과정에서 이런 위대한 명곡이 탄생하듯이 행복도 조금 어려운 쪽에서 불행이 있은 뒤에도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리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걸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성어하고 고자성어하고 조금 다르다면은 사자성어는 내자로 묶어가지고 성어를 만드는 것이고 고사성어는 역사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혜로서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고사성어로 합니다. 이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 송계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송계하라는 사람이 요즘 같은 군수정도 지냈는데 군수도 지내고 아주 높은 배설을 했어요. 송계하라는 사람이. 송계하라는 사람이 이제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집을 보러 다닙니다. 이제 퇴직 후에 살 집을 보러 다니는데 그래 이제 다니다가 그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승진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인품이 훌륭한 장군이라 장군. 이 장군이 인품이 좋다는 이 소문이 나라에 자자하게 들리고 남북조 시대에 들리고 그래가지고 송계하가 됐다. 여승진 저 선생 옆으로 이사를 가면은 나는 말년에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 기대감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마침 옆에 빈집이 하나 나가 있었어. 그래서 송계하가 주변에 이제 물어보니까는 그 집이 100만금 정도 돼. 100만금 정도 되는데 송계하는 100만금을 준 것이 아니라 1100만금을 딱 주고 여승진 선생의 집 옆으로 그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보 아니가 100만금만 주면 되는데 1100만금이나 주고 저 비싸게 집을 사왔다면서 수근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나 송계하는 여승진 선생 집 옆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 그러는 차에 여승진이란 그분이 물었어. 송계하 선생 100만금만 주면 되는 집을 어떻게 1100만금이나 주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느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송계하가 하는 말, 제가 100만금은 집값으로 지불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1000만금은 인품이 훌륭한 여승진 선생 당신 옆에 내가 살고 싶고 이래서 내가 1100만금을 일부러 주고 덤으로 주고 1000만금은 덤으로 주고 내가 이리 이사를 왔다고 이러니까 여승진 선생이 감동을 하는 게야. 자기가 위대해서 그렇게 1000만금이나 더 주고 이사를 왔다는 그 소리에 감동을 하고 이래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은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이 분들은 우리 이웃이자 전부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품이 좋은 분들이 있다니까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우리 원목마을 청학동 우리 이웃을 하고 산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둘, 셋. 빨리 보시죠. 인연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부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이제 여기는 맹구경이다 이라는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 잡아한경이라고 있어요. 이 속에는 맹구경이라는 말이 있어. 맹구경이 뭔 말이냐면은 인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백천만급 난조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옛날에 인도 그 베살리라는 데서 그 원숭이 연못이 있었어요. 원숭이 마을에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난다하고 산책을 이래 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난다여, 큰 바다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다. 이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머리를 내놓는데 그때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나면 거기에다 목을 넣고 잠신다. 이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숨쉬러 이리 올라오는데 그때 나무 판자, 구멍 뚫는 나무 판자가 있으면 거기에 목을 딱 걸고 숨을 쉬러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로 어렵겠나 이게. 거기다 그래 주시는데 만약에 그 판자를 못 만나면은 100년에 한 번 나와가지고 판자 못 만나면 시도 못 하고 내려가야 돼 또. 그러면 숨이 얼마나 차겠어. 그러나 구멍 뚫린 판자를 만났다, 나무 판자를 만나면 그러나 판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야 가서 헤엄을 또 쳐야 돼. 힘들어. 그런데 이때 눈먼 거북이가 과연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안 한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자 안 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불가능이다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눈까지 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머리를 내밀 때 넓은 바다에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어려워. 그걸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이리 안 한다가 대답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맹구우목이다. 맹구우목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내가 이야기했던 게 나옵니다. 맹구우목. 이 맹구우목은 뭐냐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저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의 몸을 빌리가 온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거야. 정말로 어렵고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그 굉장히 얼마나 소중하겠어. 환자를 만나는 게 깊은 인연관계를 말하기도 한다. 한다. 또 이야기 중에서 얼마나 어렵겠어, 그죠? 또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어. 인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있어. 침계상투라는 말이 있어. 침이다, 침. 뭐가? 계자. 이 조그마한 계자 씨를 땅에다 딱 놔놓고 저 하늘에서 바늘을 톡 떨어뜨려. 그 계자에 맞춰가 구멍을 딱 뚫는 게야. 어렵겠습니까? 맹구우목 정도 돼 이게. 그 정도로 어려워. 인연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는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게 해줘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된 진리와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깨우쳐지는 맹구우목. 또 이거 방금 뭐라 했노? 방금 뭐야? 침계상투. 나도 이거 또 올려주시고. 이처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인연 또한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요즘 유행가 노래가 있죠. 노랫말처럼 이웃으로 있을 때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했으면 합니다. 중국 전환시대 해남왕이라고 해서 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안이라는 이 사람이 지은 책을 해남자 들어봤죠. 이 해남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진짜 되게 이야기야. 욕취여자 선통수 용내조자 선수목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자, 물고기가 오게 하려거든 물고기가 올 수 있도록 그 물고기 길을 열어줘야 돼. 물고기 길을 열어주지 않고 댐을 막아가지고 물고기도 올라오도록 못하면은 위에 무슨 고기가 오겠어. 옛날에는 여기도 물고기가 많았는데 댐이 2개가 생기고 난 뒤에는 물고기 구경을 하기가 어려워. 욕취여자 선통수. 그렇게 내가 미리 내가 그걸 취하려면은 일을 해놓고 취해야 되는 거야. 그렇고 용내조자 선수목. 새가 요즘 얼마나 아름답게 울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 새가 오게 하려면은 먼저 나무를 씌우고 숲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 시멘트 바닥에 이 평양에 무슨 새가 날아오겠어. 욕취여자 선통수 용내조자 선수목.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내가 취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 이런 훌륭한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춘약불경 추무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봄이기 때문에 고추도 심고 뭐도 심고 다 심어야 돼. 나는 그 가지를 거기 못 심었네요. 그랬고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먼저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지요. 만약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려고 하는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하늘에서 복을 내려줘 여기에다. 그러면은 손을 이래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 해야 되겠죠. 자,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는데 이래 해야 되겠습니까? 요래 해야 되겠습니까?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항상 이런 자세, 이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는데도 만약 꼭 뒤집고 있으면 절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기운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을 줄라 해도 그 사람이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줄 수가 없어. 복 담을 그릇을 주며 바르게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서로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좋은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행동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생각합니다. 노력도 없이 결과만 기다리고 가정이야 어떻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란다거나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좋은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먼저 좋은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마을 주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저는 청학도에 살고 있습니다. 청학동에 사시죠. 예. 오늘 이렇게 인문학 강의에 오셨는데 종종 오십니까? 예, 예, 늘 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할 때부터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 나이 예. 67이에요. 예. 이게 들어보시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많은 도움도 되고 많은 공부가 되죠. 예. 사신 지 얼마나 되세요? 이 강의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7월 달에 했으니까는 이제 10회, 11회 되는 것 같죠. 아, 그렇네. 예. 이 청학동 자랑을 한번 해보실까요? 청학동 자랑을 여기서 어떻게 해? 청학동은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예.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이제 우리는 인성, 예절, 모든 행동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많이 이미지가 손상이 되버려서 많이 안 오는데 청학동을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 청학동의 교육을 많이 받고 가야 합니다. 왜냐? 지금 아이들은 너무 하우스 속에 키우는 거예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오이시 속에. 예, 그래서 청학동에는 다른 곳보다 여기는 뭔가 다른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경험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도 뭐 이 마을에 예. 이리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거 진짜 마을을 설명을 청학동처럼 살기 되는 고향을 생각하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 맡은 업무에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장님 조남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요 원목마을 이장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사모님 한 말씀 하시죠. 오늘 강연을 들은 소감. 멀리서 와서 고맙대요. 득세없습니다. 너무 그렇지. 훌륭한 선생님이야. 그래. 훌륭한 양영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가 초롱초롱하게 강의를 듣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는데 한 말씀 하세요.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야. 예? 아, 딸내미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치지향적 삶을 존경합니다. 여태 흘린 땀방울을 고스란히 모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8비트 시절 컴퓨터를 익혀 공무원 봉직 29년과 IT기업 셀파 시스템을 2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로와 CMS로 아주 편리한 과감 업무를 지원하오며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 짝퉁 방지 기술로 기사의 브랜드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유튜브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브가 필요하시면 주저없이 제게 녹화하십시오. 저랑 IT 기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시면
상생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